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재테크 투어 오마이 주식 진행의 이화영입니다. 주식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두 주목해 보시길 바랄게요. 가지고 있는 내 종목 지금 괜찮은 건지 궁금하신 분, 그리고 제대로 된 종목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계신 분들까지 이번 시간을 통해 저희가 시원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니까요. 오마이 주식과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생방송 오마이 주식 시청자분들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재테크에 대한 궁금증,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시죠. 휴대전화 통해서요. 문자 샵 858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혼자서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답을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오후 1시 40분 상승을 향한 여정 같이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준비되셨을까요? 그럼 오마이 주식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청자님과 함께할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한 오늘의 증시 기상도 지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오늘 시장 날씨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리가 빨래를 널어두면 이게 잘 마를까? 그 날씨가 걱정되잖아요. 투자도 시장의 날씨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오늘 시장 날씨는 어떨까요? 증시 기상도로 만나봅니다. 최인정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기상도에서 국내 증시 날씨를 친절하게 짚어드릴 최인정입니다. 화요일 오전장 날씨는 어땠을까요? 실제 날씨는 무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증시 날씨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늘 증시 키워드를 두 가지 꼽아봤는데요. 바로 코스피와 양도세입니다. 이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400선을 돌파했습니다. 또 양도세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로 오늘 오후장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을지 기초가 주목이 되고요. 다음으로 섹터별 날씨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섹터별 함께 날씨 짚어보시면요. 우선 자동차 섹터에서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발 관세 리스크의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보다 한국 차가 더 비싸지는 현상이 일어날 거란 우려가 불고 있고요. 또 반도체와 전력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조정이 있었던 조선에서는 오늘 오전장에서 구름 사이로 햇빛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는 중동 전쟁 긴장감이 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섹터로 들어가서 좀 더 개별적인 이슈 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이 캐대언, K-팝 데몬헌터스라고 하는데요. 뉴스에서도 또 주변에서도 캐대언 하는데 참 희한한 줄임말 같기도 합니다. 이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한국 노래로 악마들을 물리치는 내용인데요. 이 극 중에서 나오는 노래는 물론 등장하는 다양한 한국 문화까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캐대언의 인기에 힘입어서 수출량이 크게 오른 섹터도 함께 보시죠. 바로 식품에서도 라면의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 라면 수출액 상반기에만 1조 원을 넘었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한국만의 소울푸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주목을 한 기업은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들이 먹은 라면을 만든 회사, 바로 농심인데요. 이 캐대언 캐릭터를 넣은 한정판 라면은 판매 시작 2분도 안 돼서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어제는 가격 제한폭이 30%로 확대된 이후에는 첫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라면의 세계화 이제 시작 아닐까요? 앞으로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섹터 앞에는 이런 수식어를 붙이고 싶은데요. 바로 믿고 보는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지수를 늘 든든하게 지켜주는 믿고 보는 반도체 섹터 흐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역시나 호재가 있었죠. 미국발 관세에서도 8월 반도체 수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참 기특한 반도체에서도 오늘 함께 살펴볼 기업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이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요. 무려 10거래일째 계속해서 열심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일 것이라는 전망이 뒷받침되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믿고 보는 반도체에 대한 이슈 함께 짚어봤고요. 이 섹터별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든든한 가이드와 함께 짚어보시죠. 지금까지 증시 기상도였습니다.
네, 인정 아나운서 오늘 날씨 잘 들어봤습니다. 맞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오마이 주식이 여러분들께 상승 날개 달아드릴 테니까요. 집중해 보시길 바랄게요. 최인정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재테크 투어 오마이 주식 수익 드림팀이 뭉쳤다. 분석의 달인 날카로운 분석. 든든한 나침반, 친절한 동행, 부드러운 카리스마, 투자의 빅픽처.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 투어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승을 향한 비행 지금 출발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을 책임져줄 오늘의 가이드 소개해 볼게요. 이분을 딱 보면요, 친절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초행길도 쉽게 알려주는 이상원 가이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는 투자여행의 가이드 이상원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하듯 주식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안내해줄 가이드가 필요하죠. 또 우리가 낯선 길을 무작정 걷다 보면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잃지 않도록, 특히 주식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인 점은 내가 지금 어떠한 방향을 보고 걷고 있는지 그 방향을 모르게 된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 투자감이 사실상 불안해지는 것도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든든한 투자 가이드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운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느끼는 게요. 이 주식 투자랑 여행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둬야 중간에 당황하지 않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을 우리 친절한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세워준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네, 우리 코스피가 3,400을 벌써 넘어섰죠. 이렇게 역사의 순간에 저희도 함께 시작했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멋진 풍경은 맞죠. 하지만 여기서 기념사진만 찍기에는 아쉽기도 한데요. 여행도 길게, 그런데 우리 투자는 더 길게 준비하고 싶어요. 가이드님, 오늘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분위기만 보면 이보다 더 좋은 날에 떠날 수가 있을까? 지금이 사실 떠나기에는 가장 좋은 날이다. 다만 이런 날에도 소나기는 언젠가는 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날 떠나더라도 우리는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아까 우리 캐스터님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나 금리 인하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상승 가능성과 축제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늘 기상을 예측하려고는 하지만 그 기상의 예측이 항상 맞지는 않는다라는 것을요. 시장의 분위기가 더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 시장은 계속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장 분위기와는 반대로 불청객이 언젠가는 찾아온다는 점 여러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 지금 굉장히 뭔가 기회의 시장인 것 같지만 기회의 시장 반면에는 위기도 따라온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위기가 어떻게 다가올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나요? 사실상 그 부분은 아무도 예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도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둬야 된다고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번 주에는 FOMC라는 거대한 일정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FOMC가 주식의 세 가지 큼직한 단어들이 있죠. 기대감과 재료소멸 그리고 선반영, 이 대표적인 세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도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했던 전체적인 그림 잡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제가 우리 여행자분들을 대신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 대신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빠지면 서운하겠죠. 반도체 기업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요. 최근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2025년 상반기에는
조선, 방산, 원전, 줄여서 조방원 친구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조방원 친구들이 상승을 해서 오히려 이 반도체 기업들이 잠깐 쉼표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 반도체 종목들이 무슨 일인지 최근에는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우리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반도체 기업들 어떤 투자 매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가이드님, 반도체 종목들이요. 지금 매수의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좋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주식 투자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조금 안정적이고 건강한 투자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종목으로 어떤 종목들을 많이 선택하시나요?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른 이름으로는 국민 주식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인데 삼성전자를 왜 투자를 해야 되며 삼성전자를 떠나서 반도체에 대한 매력이 어떤 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인들의 주식은 뭐죠? 밥이잖아요. 자, 우리가 밥이 없으면 사실 일하기도 힘들고 생활하기도 힘든 만큼 미래 산업에 관련돼서 반도체는 필수 불가결한 재료라고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뒤에 있는 페이지에서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 뒤에 있는 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성장 동력이죠. 자,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업종일까요? 첫 번째는 AI, 두 번째는 전기차, 세 번째는 위성까지. 우리가 흔히 보더라도 사실상 미래 산업과 직결되어 있는 업종들이잖아요. 근데 그 미래 산업에 되어 있는 이 제품들이 모두 다 반도체가 들어간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사실상 반도체가 개발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미래 산업들도 성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팩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필수 불가결한 재료다. 이 부분을 조금 매력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조금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반도체 산업은요, 각 국가마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AI를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높이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성을 좀 따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반도체의 개발성이겠죠. 자,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이나 직접적인 지원들을 많이 해주기도 하겠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얼마나 많은 지원들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능력이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주가 상승 동력으로 가장 크게 꼽히는 것이 정부의 정책과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산 같은 문제를 들어본다면 반도체 기업들에게 대한 예산은 절대 빠지지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를 할까요? 지금 화면을 가운데 보시면은 문같이 생긴 거대한 반도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 페이지에서 어떤 걸 살펴봤죠? 미래 산업, 전기차, 로봇, 우주항공과 로켓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반도체가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살펴봤듯이 필수 불가결한 재료로서 반도체가 없으면 미래 산업은 단 한 발짝도 못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까지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저는 포트 안에 반도체의 한 종목 정도는 현재 시점에서 꼭 담아두는 것이 내 포트를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오른 종목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 주식, 대표 주식이죠.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입니다. 사실상 2021년도 기준으로 9만 원을 넘어서 10만 전자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상 근접했던 시점이 있었어요. 아쉽게도 10만 전자를 터치하지 못한 채 현재 주가는 꾸준하게 내려왔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나서 현재 시점 어떻게 되고 있죠? 바닥을 잡고 나서 다시 최근 들어 7만 원대까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제가 개발한 나침반 기법에 대한 교육을 잠깐 해드릴 텐데요. 그 나침반 기법에 딱 적당한 타점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주가는 꾸준한 상승 동력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주봉 차트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10만 원에 근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가 약간 무너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회복세가 다시 나타나는 모습들, 그리고 시장의 환경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자체적인 매력적인 포인트들도 있겠지만 지금의 시장 분위기, 금리 인하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것은 기술주나 성장주들에게는 큰 호재성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는 꾸준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만 얘기하기에는 SK 하이닉스 분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SK 하이닉스의 차트도 가지고 왔어요. 원래는 우리나라 대표 주식 삼성전자라고 꼽혀왔었지만 요즘 들어 인기 주식 SK 하이닉스도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현재 주가 차트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바닥이 대략 20만 원 선에서 유지가 되었던 만큼 지금 현재 대략 34만 원대까지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주봉 차트를 한 번 더 보면 우리가 아까 삼성전자의 차트 같은 경우는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졌었죠? 이미 고점이 한번 형성이 되고 나서 대략 몇 년 동안 횡보를 하는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났던 반면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그때 당시 기준부터라도 현재 바닥을 강하게 잡아주고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 신고가의 영역에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예를 많이 들어봤는데 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미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종목, 앞으로도 바닥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종목, 그런 종목들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종목들은 아쉽게도 여기서 공개를 해드리진 않을 겁니다. 오늘 방송 중에 언젠가는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가이드 우리 여행자분들과 밀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 그 종목에 대한 힌트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저희가 앞서 차트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컨셉이 가이드니까 우리 이상원 가이드가 정글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어서 소개팅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럼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종목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참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분위기, 환경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미 금리 인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골고루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가지 기업 모두 다 각각이 가진 장점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 특정지에서 공략을 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딱 선택을 하지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양손을 모두 다 잡는 전략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만 투자를 했을 경우 최근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SK 하이닉스는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도 나왔고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만 투자했을 경우에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떨어졌을 경우 SK 하이닉스 살 걸 이럴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포트의 비중을 딱 정해 놓았다면 삼성전자 반, SK 하이닉스 반 이렇게 골고루 담아갔을 때 내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되면서 수익의 길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무난하게 제 어려운 질문을 돌파해 내셨어요. 그런데 이 종목보다 조금 더 바닥권에 있는 안정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오늘 힌트 얻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